경기도 고양시 화전동에서 주유소 휘발유 탱크가 폭발하면서 큰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도 아직까지 인명피해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와 전화 연결해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나요? 예, 이용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낮 11시쯤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시간 전인데 경기도 고양시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에서 휘발유 탱크 폭발로 보이는 큰 불이 났는데 먼저 화재가 난 장소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송유관공사가 어떤 곳인가요? 송유관공사라는 건요. 그러니까 배관으로 기름을 받아서 그 인근 지역에다가 그 공급을 하는 쉽게 얘기하면 기름에 대한 물류 창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내부에는 묻혀있는 탱크가 모두 14개라고 하던데 그중에 지금 탱크 한 대가 폭발을 했다고 합니다. 화재 원인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지금 화재 진행 중에부터 이제 화재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섣불리 현장 조사 안 해보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기름 탱크가 폭발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다 유증기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유증기가 스스로 혼자 폭발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 점화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점화원은 그 어떤 인근 지역에서의 어떤 스파크라든지 정전기라든지 또는 외부에서의 어떤 그 불똥이 튀거나 이런 등등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현재도 아마 주변 조사가 이루어질 거고 또 사건이 마무리되는 대로 과학적인 조사가 돼야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지금 뭐라고 단정짓긴 어렵습니다만 네. 유증기에 의한 폭발로 인해서 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아직 정확한 원인은 알 수는 없겠지만 유증기로 의한 폭발일 가능성이 크다고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이게 보니까 총 14동이 있고 이 중에 한 동이 주유소 10개를 꽉 채울 수 있을 만한 휘발유가 저장돼 있다고 해서 예. 화재가 나면 당연히 이렇게 크게 날 수밖에 없는데 화재 관리도 좀 더 철저히 해야 될 텐데 이렇게 화재가 날 수 있었던 원인은 뭘까요? 예, 아마도 평소에도 워낙 위중한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틀림없이 신경 쓰고 했으리라고 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유증기라는 것은 늘 생길 수 있는 거고요. 네. 그 유증기 폭발이 늘 상존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탱크에는 배기관도 있었을 거고 주변에 어떤 화학이 취급이나 이런 거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있었을 겁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요인인지는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외부에서 어떤 화원이 갔든 아니면 그 시설에서 정전기나 어떤 정기적인 이유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중에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났다라고 판단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네, 지금 다른 13개 동 탱크는 멀쩡한 상태인가요? 어떻습니까? 관련 기준에 보면요. 네. 이런 어떤 탱크가 여러 개가 이제 대부분 이렇게 몰려져 있게 되는데 네. 그런 연속적인 폭발이나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일정 거리도 다 뛰게 되어 있고요. 이래서 지금 상황으로 보건대 인근 탱크로 어떤 폭발이 확대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라고 일단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네. 아까 저희가 화면을 함께 보셨지만 헬기가 다른 탱크에도 어떤 소화 분말이랄까요? 어떤 걸 뿌리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건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탱크가 14기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네. 불난 거는 끄는 게 우선이겠지만 그 인근에 있는 그 탱크로 어떤 화염이 확대되거나 이랬을 때는 정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소방 당국에서는요 기존의 탱크에 어떤 화재 진압하는 거가 이제 가장 첫 번째 거고 또 하나는 그 인근에 있는 탱크가 가열이 되거나 이래서 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유증기가 네. 꽉 차져 있는데 그 화염으로 인해서 화재로 인해서 인근 탱크가 가열되게 되면 또 다른 폭발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단계에서는 헬기든 소방차든 인근 탱크를 냉각하는 작업이라든지 물을 뿌려서요. 네. 이런 작업이 아마 진행 중에 있는 게 틀림없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기존에 불타고 있는 탱크도
밑에는 아직도 타지 않은 그런 기름이 굉장히 많은 양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신속하게 안전하게 외부로 배출하는 배유 작업과 인근 탱크의 냉각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소방당국이 최고 단계인 대응 3단계를 발령을 했습니다. 지금 대응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한 건데 2단계와 3단계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 우선 1단계는 그 관할 그 소방서 하나가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걸 보통 1단계라고 하고요. 네. 2단계는 그 하나의 그 관할 소방서 외에 3곳 이상 인근에 가까운 소방서가 합동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이제 2단계라고 하고요. 지금 발령된 3단계는 그 소방본부 차원, 다시 말하면 경기도 소방본부죠. 경기도 전체 소방대원들이 이 화재에 어떤 집중하고 동원되는 그런 것이 이제 3단계로 되는 거죠. 그래서 3-4개의 소방서에서 경기도 전체의 소방서가 이 사건을 그 대응하고 있다라는 그런 차이가 이제 2단계와 3단계의 큰 차이점이 되겠죠. 그만큼 이제 사고가 위중하고 네. 초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정말 큰 그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단계를 취한 것은 올바른 그 단계를 상승시킨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경기도 전체가 총력 대응하는데 지금 화재가 발생한 시각이 오전 11시였고 지금 4시간이 지났는데도 검은 연기가 굉장히 크게 보이고 있거든요. 진화 작업이 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일반 화재도 화재 진압 자체가 쉬운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특히 이런 그 기름탱크 화재 같은 경우는 그 화재 진압이 물로서는 안 되는 거고요. 폼이라는 그 특수 약품을 사용해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그 화열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 고온이기 때문에 소방대원들도 인접해서 접근해서 소화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거고요. 네. 또한 헬기가 어떤 냉각 작업이나 이런 걸 한다 하더라도 상승 규리가 엄청나기 때문에 쉽게 헬기도 접근을 해서 효과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 분투의 그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네. 그럼 진화까지 시간이 다소 더 걸릴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시간은 좀 더 걸리리라고 봅니다. 예, 지금 그리고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13개 탱크가 아직은 뭐 별 다른 피해는 없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저장 탱크로 연소 확대 우려는 없는 걸까요? 일단 그 소방대원이 총력을 해서 인근 탱크에 아마 냉각 작업이라든지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뭐 속단은 어렵겠지만 그 정도로 대응하고 있다면 인근 탱크로 어떤 그 확대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이 다행히도 휴일이라 아직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화전동 인근 주민들한테 이제 재난 문자가 발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네네. 어떤 내용의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된 걸까요? 이제 그 주유소가 그 저장소가 폭발을 했고 화재가 크니까 아마도 내용이요. 그 외출을 좀 삼가하고 그다음에 재난 물자 어떤 또 다른 그 사고가 번질지 모르니까요. 대형화될지 모르니까 네. 항상 그 재난 방송이나 재난 문자를 청취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해주라는 그런 내용일 거고요. 특히나 인근 주민들은 혹여라도 어떤 호기심이나 관심에 의해서 사고 현장으로 접근을 한다든지 특별히 필요하지 않는 어떤 외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제해 주시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와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